생각은 언제 행동으로 바뀌는가? 터드골 산막스쿨 제6강 세계적인 뇌과학자 박문호 박사의 흥미진진한 뇌과학 이야기 제3부입니다. 세계 유명한 그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 다 인터뷰해가고 그걸 박사학위를 했어요. 근데 그 결론이 뭐냐면 세계 인물이 뭐 크게 한 그게 뭐가 있는 것 같으니 공통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너무 비슷한 걸 요약해야 되니까는 자기가 아무리 머무림을 쳐도 뭐 공통점이 없길래 가만 봤더니 인터뷰를 했을 때 모든 사람이 했는 말 중에 가장 공통이 뭔가를 찾아봤더니 요게 찾아졌다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그 실험실에 있었어. 바로 그때 노벨상급의 그 지도 교수가 있는 그 랩에 그때 내가 유학을 가고 그 가담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장소에 바로 그때 내가 거기 있었어.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 가담했어. 그래서 내가 큰 결과를 얻었어. 이렇게 요약됩니다. 그 말이 뭐였어?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타이밍이라고 해요. 그걸 타이밍이라고 해요. 타이밍이라 적고 운명이라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요 장소에 안 왔으면 저를 만나기 어렵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럼 그걸 언제 읽을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스위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30억 년 이상 이 DNA가 진화되어 이 전체를 봤을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단백질이 엄청나게 있는데 어느 순간에 어느 상황에서 어느 단백질 유전자를 인출해야 되는가 그 타이밍이 결정적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타이밍이 어떻게 읽어지느냐 하면 예를 들면 또 빨리 할게요. 일본의 어떤 그 분자세포 생물학자 그 책에 오늘 번역돼 나왔습니다. 그 사람 이거 내가 너무 오래전에 읽은 게 너무 생생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 동생이 일본의 외교관이었는데 자기 동생이 조카가 한 명 있을 때 고등학생 때 아주 그 말썽꾸러기였대요. 근데 그 동생이 그 조카하고 아프리카로 전근을 갔대요. 외교관이니까. 근데 아프리카 가는 이 자기 조카가 동경에서는 말썽꾸러기였는데 아프리카 가더니 1년 후에 연락이 왔는데 얘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야. 삼촌이 보기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너무 궁금해갖고 책을 한 권 썼어요. 책 제목이 인연은 이렇게 하여 오더이다. 아니 무슨 스피리추인 줄 알고 내가 봤는데 결론은 뭐냐면 간단한 거예요. 동경에서는 뭐 다 이렇게 생활 환경이 좋잖아요. 자기 아버지 좋은 직장이고 하니까요. 그래서 얘하고 농대를 친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 가봤더니 자기가 하는 고등학교 원주민하고 같이 공부를 해봤더니 그냥 가리치판하고 뭐 교식도 흐름하고 그냥 뭐 엄청난 험악한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얘가 1년 노출됐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동경에서는 인출되지 않았던 DNA 그게 이 환경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인출이 된 거예요. 그 단백질 속에는 좀 더 내가 욕망을 일으켜야 되겠다든지 뭐 이런 모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 하죠 제가?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 적절한 순간에 그 단백질이 인출되고 그 적절한 일을 이렇게 나눠갖고 요 일은 언제 다 타이밍만 맞춰갖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스위칭 작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맥락이라고 해요. 센스 있는 사람은 맥락을 잘 읽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맥락은 뭐예요? 인간관계에서 흐르는 플로 차트잖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쪽에 이제 이 궁극적으로 이 진화되어 오는 거, 자, 습관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분리돼갖고 습관은 반복 동작은 욕망을 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 되는 길은 반드시 습관 반응을 통과해야 돼요. 이거 무책임하게 요즘 창에서 많은 이야기 뭐 초등학생 때 엉뚱한 이야기 자꾸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창에서는 초등학생용이 아닙니다. 전문가용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습관의 강을 건너야만이 만나는 겁니다. 창에서는 초등학생용이 아닙니다. 전문가용입니다. 전문가는 최소한 어느 분야에 10년 이상 습관적 반응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만나는 페이지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면, 그래서 이제 이게 운동하고 인지 기능이 분리되면서 독자적인 운동 루프가 뺑뺑뺑뺑 돌아가는 반복 동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반복 동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우리 살아가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만나잖아요. 만나면 반복 동작을 스탑하든지 습관 모두 스탑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일어나는 게 여기에 집적 경로입니다. 집적 경로 중에 하이퍼 집적 경로가 있어요. 이 급정지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이해하는 좀 중요해요. 요거는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나 이쪽에 좀 응용을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빨리 얘기할게요. 운동이 간접 경로, 집적 경로, 하이퍼 디렉트. 완전히 곧장
곧장 그냥 급제동 거는 게 있어요. 필요하겠죠? 급제동 거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지리산 등산했다고 곰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얼어붙잖아요. 급제동이잖아요. 그 얼어붙기 반응이 가장 우리 동물의 진화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원초적인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사람 만나면 돌돌 떨고 말도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전부 다 스탑 반응입니다. 멈춤 반응입니다. 그래서 얼어붙기인데 얼어붙기는 여러분들 로드킬을 보셨나요? 캐나다나 저 호주가 좀 직접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밤에 가면 확 부딪히잖아요. 저 술록들이나 이렇게 그런 것들이 로드킬러가 많은 게 뭐냐면 좀 직접 봤습니다. 얼어붙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서치라이트 불을 보면 야들이 움직이질 못해요. 얼어붙어요. 그래서 저 호주를 7번 갔는데 호주 사막을 들어가면 호주에는 그럴 때 너무 많기 때문에 호주 이쪽에 앞백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들어갈 때는 앞에 이 망을 다시 합니다. 차수 범퍼가 나가니까요. 그리고 그거는 워낙 캥거루들이 많기 때문에 호주 당국에서도 막 너무 이제 골치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 부딪히고 그때 항상 운전자한테 이야기해줘요. 핸들 딱 잡고 있고 핸들 틀면 안 돼요. 저쪽에 지금 안 갔는데 결국 무슨 말을 하냐면 그 얼어붙는 걸 봤습니다. 저는. 돈 한가운데서 밤 11시에. 네, 저는 미리 알고 우리 팀 한 명이 운전하고 있을 때 핸들 잡아! 소리가 났어요. 수마도 탁 잡아갖고 네. 막아요. 딱 핸들 거의 한 20-30m 앞에서 거의 송아지 많은 캥거루가 딱 전지에 있더라고요. 진짜 그게 우리한테도 일어납니다. 해피반응. 네. 어느 시험 단계도 뭐 설사하잖아요. 그것도 심리적 해피반응입니다. 해피반응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여러분들 학습의 계획입니다. 해피반응이 무제한적으로 작동합니다. 가장 강력한 작동입니다. 네. 두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얼어붙습니다. 근데 이걸 심리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두려운 대상을 만나면 얼어붙어요. 자연스러운 행동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고개를 또 다르면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어갔고 새로운 분야를 못 들어가는 이유가 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수포자 이를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하면 수포자는 뭐냐면 고등학생인데 이렇게 공부하다가 막 어려운 수학 문제를 만났잖아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우리 브레인은 고음을 만난 거하고 비슷하게 처리합니다. 스탑해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이거 내가 일반 상대성 이론 강의해볼까요? 그럼 여기 샀던 룸입니다. 여 안에서. 그 무슨 말인지 알죠? 못 들으셨나요? 무슨 말?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우리 브레인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해하려는 노력을 포기를 해버려요. 그게 일종의 얼어붙기 반응입니다. 얼어붙으면 안 돼요. 오케이? 그런데 갑자기 양자역학이나 상대성 이론이나 분자세포성을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보면 물어보세요. 왜 못하는가? 얼어붙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시간을 보내도 이건 너무 어려운 대상이라 하면 곰처럼 무서워. 내가 싸우고 이길 수 없잖아. 싸워서 이길 수 없으면 우린 영악하게 노력을 하지 않도록 미리 에너지 쓰는 것조차 차단해버려요. 해야 되는데 정답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안 하지. 된다.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안 팔립니다. 급정지가 일어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걸 할 때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브레인에서는 조금만 어려운 걸 만나갖고 내가 효과 없는 상황을 만나면 그러니까 공짜로 에너지를 쓰는 걸 피하기 위해서 셔틀을 내려버려요. 급정지를 시켜버려요. 그럼 이 원리를 알면 의외로 그 상대는 곰이 아니었고 일반 상대성 이론도 어쩌면 초등학생도 접근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먼저 이해를 안 하려고 장막을 쳐버렸다는 거예요. 브레인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진화해온 이 메커니즘에 의해서 우리가 브레인이 미리 포기해버린 이것들에 당해버린 거예요. 이게 수포자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되죠? 아주 검이나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심지어 간단합니다. 정확하게 노출시켜줍니다. 처음에 둘이서 못 보죠. 그러면 한 2-3m 바깥에서 보라는 안전하게. 그 다음날 한 1m 앞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뱀을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왜 도마를 봤죠? 곧장에 셔틀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만큼 위험한 존재가 아닌데. 시도를 하면 새로운 걸 만나겠죠. 새로운 측면을 만나겠죠. 그러면 내 예측이 깨졌죠. 이럴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쉽다든지 알면 예측이 깨졌죠. 예측이 깨지면 우리 브레인에서 뭐가 나와요? 도파민이 나와요.
도파민이 나오면 자 도파민은 왜 출현했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이론 많은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선호하는 이론은 뭐냐면 도파민이 이 호모사피엔스 인간한테 굉장히 중요해. 많이 들어보셨죠 도파민? 왜 중요해졌느냐 하면 도파민은 인간이 하는 행위 중에서 가망성 없는 확률이 낮은 행위를 만났을 때 가망성 없는 확률이 낮은 게 어쨌든 성공을 하면 덩어리가 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유명한 대학을 가든지 혹은 내가 같이 인기 있는 작가가 됐는지 한 10년 이상 해. 그러면 가망성 없는 자 가망성 없는 일을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게끔 해온 그 원동력 케미칼이 도파민을 본대요. 자 가망성 없는 일이 뭡니까? 하여튼 사냥하고 도박하는 사람 다 알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 확률적으로 돈 딸 확률이 낮은데도 그 중독되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가망성 낮은 일을 계속 하게끔 우리 진화의 어떤 책략이 할까 이것을 만들어낸 물질이 도파민이라고 합니다. 사냥을 했는데 화살이 빗나가든지 맞아도 급소를 안 맞으면 계속 도망가잖아요. 그럼 내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줘야 되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게 해줘요. 그게 도파민. 첫 편에는 첫 번째 주제가 뭐였냐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일어나지 않는 일을 생각을 해서 그걸 달성했는가, 우리의 상상이 어떻게 실현됐는가, 그의 메커니즘은 바로 스위치 진화다. 자극기억의 스위칭 기능이 다단계로 만들어갖고 이걸 위계적으로 그러니까 밑에 세부를 못해도 중요한 걸 해결하면 밑에 거가 자동으로 해결이 된다는 이런 메커니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나눠갖고 어려운 일은 맥락을 분리해갖고 다른 데서 해결할 수 있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내가 지금 해결 못하는 거 인공위성을 한 사람이 만들 수 없잖아요. 이걸 나눠갖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구성적 행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래 일하 기업과 구성적 행동이란 두 강력한 메커니즘을 통해 갖고 인류는 궁극적으로 인간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뭐가 났었냐면요. FDA에서 치매 치료제 그러니까 치매를 하는 좀 비용 비쌉니다. 1,000만 원대 이상입니다. 지금 승인했어요. 그래서 노화를 완전히 그러니까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를 완전 치료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그 정도까지는 안 됐어요. 약간 줄이고 한 25% 효과가 있다는 게 지금 나타나갖고 했는 게 뭐냐면 그쪽에 FDA 그쪽의 과학자들이 이걸 승인할까 굉장히 엄밀하거든요. 다 FDA 알죠? 굉장히 엄밀한데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이걸 승인을 해갖고 완성되지 않았지만 승인을 해가 얻는 베네핏이 인류 전체가 훨씬 크다 해서 승인을 했어요. 그래서 효과는 벌써 임상적으로 25% 낮고 저 무슨 말 하냐면 그럼 지금 25%면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되겠어요? 50%. 그럼 앞으로 20년 후면 치매에 대해서 한 80% 효과 있는 치료가 나왔다는 생각이죠. 그러면 이게 수십억 인류한테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 다음 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지금 수명에 관한 이야기가 어마어마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메인으로 지금 계속 자료 보고 공부하고 있는 분야가 이 노화에 관한 분야인데 노화에 관한 논문하고 이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준들이 대부분 생물학과 석사 수준 이상 돼야 그걸 다 해독할 수 있습니다. 치매 쪽은.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자. 현대과학을 좀 공부하자.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 스위치 이런 걸 좀 더 접목을 하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앞으로 올해, 내년, 5년 후에 삶을 총체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 벌써 알았잖아요. 뭐가? 내가 습관적으로 이거 직접 급제동하는 회로가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것만 안다는 게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어려운 분야가 있는데 내가 들어가기 전에 급제동을 습도를 누리고 있다는 걸 알면 사업할 수 있잖아요. 습도를 딱 올리고 어쨌든 모르고 하면 들어가 볼 수 있죠. 어쨌든 모르고 들어가 볼 때 그 미지에서 들어갈 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나는 여기 들어가면 정답이 있을 거라는
일종의 확신을 가져야 되잖아요. 자, 그럼 몇 가지 그런 메커니즘들이 있어요. 그걸 요약하면 인류는 상상을 대부분 상상했던 걸 수백 년 후, 수십 년 후에 달성을 했어요. 그게 바로 작업 기억의 스위치 기능이 진화였다는 것이 이 연구자의 결론이고, 그 온테스크라는 책, 그 내용을 제가 중심으로 말씀드렸고, 이 다이어그램 속에 아까 했던 것을 다 드렸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다시 또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촬영은 여기까지 할 거거든요. 자유롭게 두 번째 하시면 될것 주제는 같습니다. 말씀해 결국 여기까지 왔는데 공부를 그 브레인을 공부한다는 게 그 스펙트럼이 어느 정도 어떤 상황인가를 전체를 조금 이렇게 훑어주는 건다 할까 전체 윤곽을 보세요. 그건 이제 편집을 잘해갖고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자료 위주로. 5분, 10분? 10분 정도 10분 정도 쉬었다가 박문호 박사의 경계 없는 강의는 쉼없이 이어졌습니다.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도 학생들, 그러니까 수강생들이죠. 수강생들의 질문, 그리고 책에 대한 서명, 이거 받느라고 쉴 틈이 없습니다. 참으로 참 열정적인 삶을 사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타이밍이라 적고 운명이라 읽는다. 너무 감명. 나 이제 뭐 할 수 있을까요? 저 혹시 사진 좀 찍으시고. 제가 무리하게 찍습니다. 네. 하나, 둘. 눈을 뜨고 제가 요즘에 막 구기율표의 아름다움에 빠지고 막 이런 데다 살려고 그래.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김동아. 브레인에 관한 이야기 빨리 내가 한 20분 만에 하고 10분 동안 동영상으로 이제 하는 거 하나 보죠. 이렇게. 자, 아까 맨 앞으로 좀 올라갔어요. 강의 중에 내가 직접 그랬던 화이트보드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브레인을 하려면 최소한 요걸 갖고 미니멈 이렇게 1시간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본인이. 그렇잖아요. 우리 이게 우리가 평생 이 무음을 달고 다니잖아요. 그럼 이게 뭘 하는가? 그래서 브레인은 이렇게 돼 갖고 이렇게 펼치면 신문지만 해요. 대략 신문지만 하고 그 세포들은 신경 세포들은 그 두께 2에서 5mm 대충 알겠죠? 얇은 대략 두꺼운 책 표지 정도 그렇게 되는 게 신문지만한 그거에 대략 뭐한 그 표면에는 전체 브레인은 860억 개 신경세포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표면에 이렇게 있는데 이걸 펼치면 거기 6개 층으로 되어 있어요. 두께 2에서 5mm, 그냥 한 2mm라고 6개 층이 있는데 그걸 심피질이라고 그래요. 네오코텍스라고 그러고 밑에서부터 6번, 5번, 4번, 3번, 2번, 1번 이렇게 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만한 신문지만한 걸 약간 그 세포를 염색을 하고 조직학적으로 지난 100년 동안 연구를 해봤더니 이 우리 심피질, 저 심피질은 뭐냐면 우리의 정신작용을 총체적으로 감당하는 감각, 기억, 운동 그렇게 갔어요. 우리의 브레인이 하는 역할을 크게 세 등급에 나누면 감각과 운동. 동물은 감각에 들어오면 운동을 나가요. 기억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감각이 들어온 걸 이전 기억하고 비교를 해갖고 행동을 나가요. 그래서 감각과 운동과 기억이 세 등급이고 브레인에서 이 뒤쪽 이렇게 갖고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요렇게 있는 요게 손따비에 이렇게 있는 요게 시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게 이제 감각의 한 60% 이상이 시각입니다. 네. 청각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주파수별로 밴드가 있습니다. 500Hz, 뭐 1000Hz 이렇게 딱 돼 있고, 그 다음 시각도 이렇게 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은 이렇게 가는 속도로 가는 시각, 요거는 형태하고 색깔을 만드는 요렇게 가는 시각이 있어요. 요렇게 가는 시각인데 이렇게 요렇게 중심 요렇게 갖고 요 앞쪽은 운동입니다. 뒤쪽은 감각이에요. 크게. 그럼 감각은 시각, 청각, 촉각.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시각이 감각이 뭐 한 60, 70% 되니까 막막해서
이렇게 오면 한가운데에 중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용 라인 알죠? 전용 라인처럼 이렇게 와갖고 중간에 그 레터럴 제리큘레이트 파일에서 그 핵이 두 개가 있습니다. 꽤 커요. 요만한 핵이 있는데 그 핵에서 중계를 해줍니다. 시각 중계하면 일단 요걸 봅니다. 뒷골로. 요것이 1차 시각이 되고 그 다음에 2차 시각이 되고 3차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가기도 하고 1차, 2차는 공동인데 이렇게 오기도 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옆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각이 이렇게 오고 그러면 자 이렇게 대원칙은 뭐냐면 감각은 요 뒷꼭지에서 시각 요렇게 가는 거고 가서 어떻게 보면 이쯤에는 요거의 청각하고 요거 시각이 요쯤에서 다 모아집니다. 시각, 청각, 촉각이 다 모아져 갖고 그게 이쪽 안으로 해갖고 우리가 언어를 만듭니다. 어쨌든 가장 대원칙은 뭐냐면 이 뒤쪽은 시각, 청각, 촉각, 감각을 처리하고 감각을 처리하면은 뒤에서 앞으로 흐름이 생기는 거고 그 앞에 흐름이 최소 요렇게 요쪽 넘어오면 국경선, 산발선 같은 겁니다. 요걸 넘어서면 전체 운동입니다. 근데 운동은 어떻게 되냐 하면 감각이 말하는 운동은 최종으로 이어서 이쪽에서 이 두 정역에서 이까지 심지어 뭐 거기 10cm 이상 넘는 고속도로가 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 고속도로가 나 있는데 앞쪽 내로 확 와버립니다. 와서 운동을 앞에서 뒤로 갑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요. 브레인 감각은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확산돼 나옵니다. 이게 뒤에서 앞으로 간다는 말이 이렇게 확산되면서 정보를 더 많이 처리하는 겁니다. 근데 운동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다 모아진 게 곧장 하위를 타고 이 앞에부터 오릅니다. 왜냐하면 운동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적을 만들었잖아요. 그 목적 하에 운동이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럼 요쯤 올라가면 프리모터에서 파인 튜닝을 해요. 적절하게 조절해요. 그 다음에 요 중심력 바로 요거에 와서 방아쇠가 있어요. 그럼 이 방아쇠를 딱 당기면 이렇게 해서 척추를 이 브레인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척추를 타고 이렇게 들어와요. 예를 들면 밤에 꿈을 꿨는데 막 그 몸은 가만히 있잖아요. 꿈에 아무리 달려도 침대에 누워 있잖아요. 그거는 실제로 이 운동 출력이 나가는 거예요. 나갔는데 이렇게 척추에서 크러치를 풀어줘요. 그런데 굉장히 뭐 험악한 싸우는 꿈을 꾸면 순간적으로 크러치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옆에서 두드려 맞아요. 그런 간단 원리를 알면 기본 원리를 다 하시고. 그래서 이 브레인은 감각하고 운동으로 돼 있다. 그 다 펼치면 이제 그걸 또 세분화하면 세포를 염색을 하고 현미경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한 50개의 조금 약간 변형 베리에이션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전 지도를 그리면 한 200개 나라가 있잖아요. 그럼 이 인간의 신피질은 50개 정도 나라로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근데 50개 나라가 이 국경을 해갖고 앞쪽은 운동을 하고 뒤쪽은 감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운동이든 감각이든 어쨌든 다 모아져야 돼요. 모아져 맞게. 그래서 아까 제 시간에 스위칭 기능이 그만큼 중요해집니다. 그 최종, 그래서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 다 알죠. 언어가 중요한데 언어는 어디서 하느냐 하면 요거 보시면 39번, 요 40번. 39번, 40번이 뭐냐 하면 요게 그 우리나라 말로 요게 앵글러 자이어스, 각해라고 하고 요걸 수파라 마지널 자이어스. 우리는 이쪽으로 해서 남발 다 알아야 돼요. 요 39번, 40번이 어디 있느냐면 대략 요쯤에 있습니다.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40번이 뭘 하느냐 빨리 했습니다. 40번이 뭘 하느냐 하면 여기서 제스처 추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스처를 취하려고 했어요. 내가 뭐 강의 중에 저는 이렇게 손동작을 많이 해요. 제스처가 커요. 사람마다 다른데 제스처가 뭐냐면 제스처가 함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제스처를 하려면 내가 브레인이 내 손이 다리가 팔이 어디 있는가를 4시간 모니터를 해야 돼요. 그 다음 내가 제스처를 취해갖고 내 제스처가 이렇게 좀 흐름을 잘 타고 잘 전달하는가를 상대방이 얼굴 표정을 해갖고 내가 전달해주잖아. 아 맞아. 뭐 박장 대수를 하든지 이렇게 호응을 해주잖아. 그럼 호응을 시각으로 받아들여갖고 내 제스처가 어색하지 않게 저 사람하고 잘 호응이 되는 걸 알아야 제스처라는 인류 최초의 상징이 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마다 다르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그런 민족은 욕이 될 수도 있고 뭐 알잖아요 다들. 이게 다 다른 이유가 그렇게 제스처가 먼저 언어로 가는 초기 단계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래서 그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요 영역은 제수어에서 그다음 뭐가 되느냐 하면 타인의 감정을 읽어야 돼요. 제수를 쓰려면 제수어도 타인의 감정을 읽을 수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 됐죠? 근데 이 모든 거의 공부에 하면 할수록 우리 인간은 이 사회화된 이 소셜 사회화된 이게 거의 한 70~80%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쪽은 이제 워킹 메모리인데 요거는 현재를 요게 아까 그 지난 도표 복잡한 거 있죠. 거기 실제로 일어나는 요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감각이 다 와서 이어서 하이웨이를 타고 일로 옵니다. 일로 와서 이어서 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를 가능하게 해줘야 돼요. 현재가 가능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분열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럼 현재라는 걸 우리는 현재를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네, 각자마다 다 다른 현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현재가 자극기억이요. 자극기억이 현재가 되면 그 다음에 운동출력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가지고 4번 있잖아요. 요거 방아쇠입니다. M1. 그럼 척추로 나와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전체는 우리 대뇌 피질 전체가 방향 감각을 알고 있어요. 이제 해마에서 하는 거는 그 장소 정보가 중요해요. 그래서 해마에서 노벨상 받은 게 뭐냐면 플레이스 셀하고 헤드 플레이스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직감적으로 알아요. 마우스들이 제일 유명해요. 그 다음에 그리드 셀이라는 게 발견됐어요. 플레이스 셀 어떤 장소에 갔더니 특별하게 이게 파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위도 경도가 세팅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셀이 뭐냐면 세포가 발견된 게 내 머리를 어디로 돌리고 있는 건 항상 야구 모니터예요. 해마 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심피질은 뭐냐면 장소세포, 격자세포, 헤드 디렉션 세포를 이 대뇌 심피질이 진화하면서 이걸 수만 개 카피를 했다고 보는 이론이 최근 이론입니다. 내가 한 달 전에 그걸 2시간 강의를 했어요. 동물하고 인간이 다른 게 뭔가 계속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가 개가 이렇게 있다면 개가 이렇게 상황을 보면 어떻게 느낄까요? 우리 인간이 갖는 정신이 가장 놀라운 거는 지금 여러분이 한 20명 정도 있고 여기 책이 한 100권 정도 있잖아요. 있고 자 내가 볼게요. 100권 저기 있으면 또 저 책 알아. 내가 우리 집도 있어. 저기도 있어. 알아. 저 무슨 이야기 하냐면 책만 해도 100권 사람들도 20명 그 다음 내가 강의할 주제도 있고 뭐냐면 우리 인간은 지금 동시에 만난 아이템이 심지어 수백 개에서 수천 개까지를 스무스하게 내가 정신 쓰는 거 없잖아요. 이거 보고 디텍터 지금 방금 한 사람이 알아듣다 했고 너도 시리판이 있고 이거 다 보고 있는 이 아이템을 카운트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 한 공간에도 수백 개 아이템 독립된 사물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도 우리가 정신을 사납게 안 하잖아요. 에너지 하나도 안 써도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동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이게 인간이 갖는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만나갖고 한 번도 질문 안 했던 질문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아까 바로 1초 전에 내가 생각을 기억 못하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뭘 행동을 못한다고 했죠. 근데 생각을 기억한다는 이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죠. 그래서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단계 높이 가는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은 10년쯤 이 분야를 해야 나오는 질문이 돼요. 지금 내가 방금 했는 이거예요. 이게 책 한 권의 주제고 책은 이쪽은 큰 가설 단계인데 대단한 인투이션을 줘갖고 내가 책을 이야기 많이 하는데 보세요. 내가 지금 딱 있는 순간에 지금 여기 아이템이 몇 개예요. 사람, 그 다음에 물건들, 책들 100개가 넘잖아. 겠죠? 그러면 여기에 침판지가 있다면 이걸 어떻게 모니터를 할까요? 사피엔스 저자 알죠? 유발 하라리. 그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사고 실험이 이런 겁니다. 천안문 광장에 침판지가 1000마리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물건에다가 좌표를 붙여놔놓으면 그게 책상이 있다면 책상의 높이가 2m 하면 자를 책상에다 붙여놔놓으면 그 자가 붙은 그 책상은 달에 가면 그게 막 3m 됐다 합시다. 좀 구부러져갖고 태양에 가면 그 찌부리다가 한 10cm가 됐다 합시다. 근데 자도 10cm로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정한 값은 일정하죠. 따라서나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좌표가 나한테 있다면 내 중심으로 좌표를 갖고 있다면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책 읽은 중에
아프리카 원주민을 인터뷰했던 그 선교사 이야기인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아프리카 원주민 은 물소를 봤는데 자기 앞에 있는 물소는 이만한 큰 물소로 알고 있는데 1km 바깥에 물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딱점 물레라고 이야기하더래요. 지금 우리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왜 그 원주민은 그걸 딱점 물레로 이야기했겠어요? 저 멀리 있을까? 그건 중심축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지금 멀리 있어갖고 줄어들어 보인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저거는 요 앞에 있는 이만한 거랑 똑같다는 걸 알잖아요. 짐승이 안 그래도 한 예를 들까요? 좌표 중심이 자기한테 있는 얘가 타조입니다. 타조 얘기해보세요. 타조가 사냥꾼이 어떻게 머리를 사막에 쳐박는다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죠? 그거 왜 일어났을까요? 얼마나 한다고 해요. 제 눈에 안 보이면 안 보이죠. 잘 들었어요. 우리도 안 그럴 것 같아요. 면밀히 보면 일부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는 좌표를 사물에다 투입했기 때문에 드디어 객관성의 객체성의 우주가 출현하게 됩니다. 동물이 보는 우주하고 이 사물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천 개의 아이템을 동시에 처리해도 그 개별의 고유한 걸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좌표가 그 사물에 부착했고 내한테 부착해. 그러니까 내 중심의 좌표계가 아니고 그러면 무수하게 수천 개의 좌표계를 부여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기에 이 모니터링하는 이게 몇 개 있냐면 대략 15만 개의 1mm by 1mm의 뉴런이 한 10만 개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이론에 의하면 이게 15만 개가 있기 때문에 대략 10,000 개도 넘는 개별 아이템에 각각의 문구를 다 투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객관성의 세계에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 세계를 수학이나 이런 걸로 전부 다 좌표를 통해서 설명하겠다. 마우스인가 그래요. 마우스인데 이게 뭐냐면 창자입니다. 창자가 인간 창자는 혀의 상부까지 입의 상부까지가 9.5m입니다. 9m 정도인데 이 소장이 6m 정도입니다. 소장의 직경이 얼마냐면 2.5cm입니다. 대동맥은 얼마쯤 될까요? 대동맥이 어마어마한 큽니다. 제가 그 자료 중에 고래의 대동맥 속으로 어린애가 들어가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에 있는 대동맥은 바깥에 없어요. 동맥은 주로 정맥들이 나와 있고 이쪽 안에 있는 대동맥은요 실제 자료를 보면요 그 창자 소장만은 직경입니다. 그러면 혈액이라는 거, 혈이 공부라는 게 많이 달라집니다. 사이즈라는 이것도 그런 비슷한 건데 여러분 면역 기능 이야기 들어보셨죠? 면역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좀 뜬구름 같은 이야기잖아요. 저쪽 하면 뭐 면역 다 그거 뜬구름 같은 이야기예요. 저는 공부하는 방식이 실제 자료를 딱 한 만납니다. 그러면 개념이 그날부터 딱 바뀌어버립니다. 실제 자료 보여줄게요.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 창자 있잖아요. 직경 2.5cm, 길이 6m는 소장, 특히 소장이 중요합니다. 소장의 단면에 상황에 따라서 그 부피에 단면에 실질적 그거의 부피의 한 반이 면역세포일 수 있습니다. 보여줄게요. 이게 바깥에 찍은 건데 이게 면역세포는 폐의 패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엔터 해주세요. 밑으로. 이게 면역세포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쪽에 만나서 한 가지 얘기 드릴게요. 어차피 이러면 채식을 해야 되면 좋다는 거 알잖아요. 네. 채소, 과일 이런 게 왜 좋을까요? 채식을 하는 게. 뭐 대부분 사람들 방송에 이렇게 이런 이야기해요. 아, 그게 섬유질이 많아갖고 소화가 잘 되고 뭐 볼일을 잘 보고 이래가면 여러 개 좋다잖아요. 물론 그 기능이 있어요. 그거는 핵심 기능이 아닙니다. 왜 채소를 많이 먹는 게 좋은 것? 딱 하나만 알면 돼요. 우리가 음식물을 소화하는 소장의 세포 구조는요 일체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피부도 진피, 표피 나누잖아요. 그럼 이 정도 짚으면 여기에 두께로 청으로 쌓인 벽돌 세포 하나가 벽돌이라면 이 우리 피부나 이거 입체로 만들려면 수천 개 세포가 쌓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소장에 음식을 흡수하는 그 세포들은 1년밖에 없습니다. 원대예입니다. 따라오셨나요? 자, 그럼 원대예란 말만 이해하시면 돼요. 원대예가 한 첨이잖아요. 한 첨이면 세포가 이렇게 소장 이 세포가 음식 영양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다 흡수하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게 흡수하는 세포들이 한 첨밖에 없어요. 그럼 한 첨으로 6m. 예, 지름 뭐 2.5cm 대략 하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만한 슬리트를 이렇게 띄내면 그게 엄청난 면적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맨 위에 층이 한 층밖에 없어요. 흡수하는 층이. 자, 그 말은 뭐냐면 그 한 층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포와 세포 사이 이렇게 링크되어 있습니다. 그럼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틈이 벌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곧장 뭐가 들어오냐면 박테리아, 바이러스, 병원군들이 들어와요. 그 전에는 여기 팍팍하기 때문에 못 들어와요. 더 이상 또 그 강연 시간이 아닌데 여기 점액질이 800마이크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못 들어와요. 보통 때는. 그런데 스트레스 받으면 이 점액층이 줄어들어요. 핵심적인 점액층이 150마이크로 이쪽 뚫어져요. 쉽게 뚫어져요. 네, 위궤양 뭐 달달 이쪽 안에 이쪽에 밑에. 그러면 뚫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한 층밖에 없기 때문에 보호막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박테리아가 곧장 일로 돌아가 뒤에서 공격을 해버려요. 그게 대표적인 문제가 이질병입니다. 이질병만 설사하고 일부 사람은 죽습니다. 잘못하면. 그게 뒤로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채소를 먹으면 왜 좋으냐면요. 바로 채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쪽에 있는 그 탄수화물 이런 내용들 분해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거 결합을 강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걸 뭐냐 겉니크라고 합니다. 장누수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이 면역 시스템하고 이 전체적인 뭐냐면 장누수가 안 생겨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큰 분야입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이거 전체 이걸 모르니까 뭐그 이런 설명들 그냥 뭐 대변 보는 좋다가 이거 설명만 그 생각 못 잡고 하는데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채소를 먹으면 건강에 좋은 게 뭐냐면 이 장누수를 막아줍니다. 장이 뚫혀버리면 이게 뚫혀버리면 박테리아 뒤로 들어가고 엄청 염증 반응이 있고 야도 납니다. 오케이 그걸 보여주는 건데 자 오케이. 여기 패치풀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이거 증명해 드릴게요. 이게 소장입니다. 소장 단면에 보세요. 이게 면역 세포들입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이 두께 보세요. 요게 상피 세포들입니다. 이거 단층입니다. 이렇게 뒤에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살 나고 할 때 말 쓴다 하는 거죠. 말 써봤죠? 말 쓰는 게 뭐냐면요. 바로 요런 우리 이쪽에 한 400개가 넘는 그 림프절이 있습니다. 그 림프절에 그 저미랄 구조라고 하는데 그거에 그 백혈구 같은 거 특히 B세포가 폭발적으로 정식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면역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고 코로 했을 때 가래 특히 코가 콱콱 나오고 뭐 가래가 나온 거는 내가 제대로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말 쓰는 것도 갑자기 바이러스나 병균이 확 들어오면 한두 마리 못 잡으니까 여기서 전체로 이 B세포가 폭발적으로 정식하는 과정입니다. 잠수를 연구하는 유럽 서양학자가 썼는 책인데 번역되어 왔어요. 그 책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 이름이 2명이 나와요. 그것도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람이야. 잠수를 연구하는 서양학자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깜짝 놀라서 자세히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뭐냐면 조선시대 그 두 사람이 거의 나이를 100살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조선시대 나이가 평균 한 40대 중반이잖아요. 다 알잖아요. 이거는 황당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예요? 더 중요한 게 이 두 사람의 직업이야. 그런데 이 두 사람만 아니고 이 직업군이 그때 수명으로 한 70살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평균 수명보다 거의 1.5배 이상 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통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예를 들어준 거예요. 이 사람이 책에. 그 100살 넘어 사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황간입니다. 황간인데 뭐 4-5명의 왕을 모셨던 황간이 있고 한 사람은 90살 하고 그 있어요. 뭐 역사 좋아하는 사람 알아요. 그 이름까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럽학자들이 우리나라 지금 그 실록이 다 전산화됐잖아요. 그 통계를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치 빠른 외국 학자들이 우리나라 황간을 조사한 과정에서 나왔는데 황간들이 뭐 그 직업 전체 계층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Why? 어떻게 해서 황간인들 직업이 오래 살게 됐을까요? 실험할 수 없는데 마우스 실험서 많이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책의 핵심 이야기 뭐냐면 마우스한테 타이머스라는 게 흉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흉선은 우리도 거의 한 10살 때쯤부터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른들 같으면 그러니까 60대 같으면 10%도 안 남아있어요. 그 셀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심장 바로 위에 있습니다. 가슴에 있으니까 그 타이머스 이런 그 아데린 과시 티민 할 때 티민이 거기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타이머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그 한 10살까지는 상당히 작동을 하는데 그 다음 어떻게 이 조직이 줄어들어갖고 그냥 지방덩어리로 바뀌어요. 그런데 마우스한테 실험을 해봤더니 마우스를 생식 기능을 절단해버렸더니 이게 안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 감 잡았죠? 거세를 하면 아마 인간하고 마우스는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마 한간들은 흉선이 안 줄어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어릴 때 그 수술을 하면 완전 생식 기능, 이제 호르몬이 완전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안 줄어들면 면역 기능이
90달까지 왕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터득골 제6강 생각은 언제 행동으로 바뀝니까? 제3부 모두 맞습니다. 제4부를 기대해 주십시오. 권덕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